미국 경제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매일경제신문 추동훈 뉴욕 특파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매일경제신문 추동훈 뉴욕 특파원입니다. 네. 한동안 그래도 좀 트위터 관련한 또 일론 머스크 관련한 소식이 뜸하다가 네, 또 이제 새로운 소식이 오늘 나왔네요. 네, 뭐 매주 뉴스가 새로 나오긴 했었는데요. 너무 이게 뭐 현장 중계형으로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서 좀 안 했었는데 오늘 그래도 유의미하게 이제 머스크가 진짜로 트위터 안 살 수도 있다라고 약간 강한 협박성 경고를 메시지를 날리면서 이제 시장에서 뉴스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지금까지 진행 상황 한번 점검하고 어떻게 지금 무슨 때 일 때문에 또 머스크가 이런 말을 했는지 한번 확인하려고 가져왔어요. 그러게요. 주식 사신 분들은 시겁했었겠어요. 네. 지금 뭐 머스크가 이제 어쨌든 테슬라의 이제 CEO면서 이제 트위터를 사겠다 이러고 있어서 지금 참 재밌는 게 이 트위터 주식과 테슬라 주식을 이제 같이 봐야 된다는 게 골치 아프고 투자자 입장에서는 난 테슬라 투자를 했는데 매일 트위터 뉴스를 챙겨봐야 된다. 그렇겠네요, 진짜. 트위터 뉴스가 테슬라로 영향을 미치다 보니까. 서로 영향을 미치겠군요. 그래서 뭐 보통 이제 트위터가 오르면 테슬라가 떨어지고 테슬라가 떨어지면 트위터가 오르고 왜냐면은 이제 테슬라 주주 입장에서는 트위터를 인수하니까 돈을 쓰는 거잖아요. 그렇죠. 기업 입장에서는 오너가 자기 돈을 써서 뭘 한다니까 부정적이죠. 문제가 되니까 테슬라는 트위터의 호재는 테슬라의 악재가 되고 트위터의 악재가 테슬라의 호재가 되는 것 같은 경우인데 자 이번에도 지금 안 산다라는 뉴스가 나온 거예요. 머스크가. 그랬더니 역시 트위터 주가는 떨어지고 테슬라 주가는 오르고 있습니다. 진짜 반대로 가네요. 참 재미있게 가고 있죠. 그러게요. 자, 그래서 왜 그런 내용이 나왔는지 살펴보면은 자 이슈도 딱 하나예요. 그러니까 트위터에서 테슬라가 지금 계속 문제라고 지적하는 게 이제 스팸, 로봇, 이제 봇 이제 계정이라고 하는 건데 자, 트위터에 계정 가입하는 게 굉장히 쉽거든요. 트위터 계정이 쉽기 때문에 사실 뭐 개인 인식이라든지 뭐 그런 게 잘 없어요. 근데 이러니까 이제 정말로 사용자가 계정을 만들어서 이야기하는 건 오케이. 근데 이게 페이크 계정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예를 들면 이제 뭐 AI 기술을 이용해서 로봇 기술을 이용해서 페이크 계정이라든지 가짜 계정 또는 스팸 계정 이런 것들을 이제 뭐 광고 같은 것도 많이 하잖아요. 사실 그렇죠. 이제 일반인이 아니고 광고 이런 건 좀 허용되는 범위도 있는데 그 범위를 넘어서 이거는 사기다라고 하는 계정들이 이제 저기 머스크가 말하기를 요 비율이 5% 미만이라는 전제하에 전체 계정 숫자 중에 트위터 계정 중에 5% 미만이란 전제하에 내가 이 회사를 사는 건데 지금 너희들이 처음에 트위터가 제공한 자료에 의하면 5% 미만이라고 했지만 내가 지금 확인해 보니까 5%가 훨씬 넘는 것 같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만약에 이게 5%가 넘으면 나는 못 산다. 이게 지금 이제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의 주장입니다. 그렇구나. 그러면 진짜로 안 살 수도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이 진짜 안 살려고 저러는 거야, 뭐 때문에 그러는 거야에 대한 이제 해석도 나뉘고 있는데, 일단은 트위터는 우리들은 충분히 정보를 줬다. 5% 안 되는 거 자기들이 검증했을 때 맞다라는 거고요. 이제 머스크는 또 자체적으로 검증을 해보니까 너희 5% 훨씬 넘는다. 최대 20%까지가 스팸이다라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간극을 좁히려면 이제 지금 머스크가 오늘 발표한 게 뭐냐면요. 그 정보 지금 트위터가 제대로 안 주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거 확인이 안 된다면 나는 못 산다라는 발표를 한 거거든요. 공시를 한 거거든요. 약간 협박이었군요. 네, 협박이에요. 근데 이제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뒷배경이 진짜 1번 진짜로 안 살 수 있다. 그것 때문에 순수하게 그런 5% 넘기 때문에 안 산다라는 의견이 핑계를 대는 건가? 라는 게 하나 있고 두 번째는 얘가 가격을 낮추고 싶어서 이러는 거예요. 인수금액이 지금 440억 달러거든요. 한국 돈은 한 뭐 50조 조금 안 되게 넘죠. 50조 넘는데 이 돈이 어마어마하죠. 그러니까 그렇죠. 당연히 테슬라 주주 입장에서 이게 리스크인 거예요. 그만큼 큰 돈을 써야 되니까. 근데 어쨌든 간에 머스크가 지금 가격을 깎으려고 사긴 살 건데 가격을 깎으려고 지금 그냥 협상 카드로서 이제 스팸봇을 볼모를 잡은 거다. 이런 해석으로 지금 나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그 이야기가 계속 진행되고 있었는데 산다 만다 뭐 가격을 어쩐다 저쩐다 했는데 오늘 나온 게 드디어 진짜 머스크가 안 살 수도 있겠구나라는 식으로 이제 머스크가 발언을 했다는 거예요. 자기 입에서 지금까지는 안 살 거란 말을 안 했는데 오늘 처음으로 너 이런 식으로 나오면 안 산다라는 말이 나온 겁니다. 그러면 협조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트위터 입장에서는 이미 머스크가 다 사는 걸로 해가지고 뭐 어느 정도 내부 정리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자, 그러니까 트위터도 지금 고민되는 게 두 가지 측면이 있는데요. 회사의 이제 판매 그리고 기업 가치의 이제 극대화를 위해서는 머스크가 꽤 비싼 가격에 트위터를 산다고 했었거든요. 그 가격에 팔아야지 어찌 보면은 트위터 주주들에게도 수익 이익이 되고 보드 경영진에서도 그게 합리적으로는 맞는 판단이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제 머스크가 워낙
특이하고 사실 예측 불허의 인물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트위터 유저들을 중심으로 그리고 개발자들이라든지 그 직원들 중심으로는 머스크가 트위터를 인수하는 순간 트위터는 망가진다. 그러니까 인수를 반대하는 이유는 이제 그런 이유들인 거죠. 그러니까 이런 입장들이 첨예하게 대립되어 있습니다. 경제적인 이유로는 파는 게 좋다. 근데 이 서비스라는 미래, 진짜로 기업 가치적 측면에서는 머스크 인수가 절대 도움이 안 된다라는 의견이 지금 나눠져 있는 거죠. 어느 쪽이 더 많다고 보세요? 그러니까 머스크가 정말 가격 협상을 위해서 이렇게 한 거라고 보세요? 아니면 뭔가 이제 협상용으로 협박 비슷하게 한 거라고 보세요? 그게 참 예측이 어려운 이유가 뭐냐면은 머스크가 그저께도 또 비슷한 일이 있었습니다. 뭐냐면요. 지금 테슬라의 임원들한테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올해 직원 10%를 감축시켜야 된다라는 메시지를 보냈어요. 그게 금요일이었고요. 근데 그 다음날 토요일날 내년도 우리 회사 테슬라 직원들 늘어날 것이다 라는 발표를 했습니다. 내부 임원들한테 메일은 10% 줄여야 된다고 공표하는 트위터에다가는 우리 테슬라 직원 내년에 10%는 아니지만 늘어날 것이다 라는 말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머스크의 말을 어디를 믿고 어디를 해야 될지를 모르겠다는 거죠. 그러게요. 근데 이미 인수하기로 어느 정도 가격대도 다 뭐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과연 어느 정도나 그러면 본인이 협상해서 깎을 수 있었을까라는 생각도 좀 들고 저는 어떻게 보면 정말 이 안에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할 기회로 삼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드는데 설마 안 살까요? 여기서 안 살면 어떻게 돼요? 만약에? 이게 있습니다. 안 살 경우에 위약금을 얼마 낸다 이런 것도 다 책정이 되어 있고 책정이 다 되어 있는데 근데 뭐 그 금액이 사실 머스크한테 어마어마한 뭐 회사 운영에 타격을 입히고 테슬라가 무너질 정도의 돈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 돈의 문제는 아닌 것 같고 아니 머스크가 어쨌든 간에 제가 봤을 때 대외적으로 또 변수가 뭐냐면은 이제 사겠다라고 했던 시점과 그 지금 한 달, 두 달여간 지난 사이에 미국 주식이 전반적으로 하락을 하면서 사실 이제 트위터에 그때 주기로 했던 돈이 진짜 비싸진 건 맞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일반적으로 좀 낮추기 위한 의도가 일단은 더 있어 보인다. 이제 그게 좀 더 시장에서도 그렇게 보고는 있죠. 아마 설마 이렇게까지 했는데 안 사겠어? 라는 시각은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일단은 우세한 거는 진짜로 가격을 깎기 위한 방향이라고 보이는데 워낙 예측 불허의 머스크다 보니까 진짜 저러다 안 살 수도 있겠구나 라는 이야기도 꽤 많이 나온다는 거죠. 진짜 이거는 그렇죠. 이제 트위터 주식 시장이 워낙 안 좋으니까 트위터의 가치가 좀 떨어졌으니 그렇죠, 나도 그 떨어진 만큼의 가격에 사고 싶다라는 어떤 돌려서 말하는 걸 수도 있으나 이거 만약에 진짜로 안 사게 되면 이 피해는 고스란히 갖고 있는 그 그렇죠. 트위터라는 회사와 그 주주들 아니겠어요? 맞습니다. 그래요. 우리가 머스크가 정말 오락가락하는 사람이라는 건 알고 있었지만 이 정도까지 발표를 할 줄이야. 안 살 수도 있다라는 폭탄 발언을 했어요. 폭탄 발언이 나왔습니다. 알겠습니다. 트위터는 앞으로 이제 또 어떻게 될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해볼 얘기는 뭘까요? 자, 두 번째로는 이제 오늘 6월 6일자 미국은 이제 오늘부터 시작되는 건데요. 아마존의 이제 주식이 액면 분할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20대 1 액면 분할이 된 건데 무슨 뜻이냐면은 주식의 가치가 다른 건 바뀌는 게 없는데 그 값이 이제 20분의 1로 줄어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존 주식이 원래 2,000불에서 뭐 3,000불 사이를 왔다 갔다 했거든요. 한 주당. 와, 그렇게 비싸요? 많이 비쌌죠. 그러니까 너무 비싸다 보니까 하는 판단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존이 지난번 공시를 할 때 발표를 할 때 어닝 발표를 할 때 주가를 20대 1로 쪼개겠다라는 발표를 했었어요. 그 시행이 이제 오늘부터 되는 건데 2,400불을 기준으로 잡으면요. 그 돈이 예를 들면은 20분의 1이니까 120불이 되는 거죠. 그래서 아마존 주식 한 주를 가지고 있던 사람은 오늘부터 해서 20주가 생기게 됩니다. 아, 그렇구나. 그러니까 총액은 바뀌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2,400불짜리가 120불짜리 20개로 바뀌는 건데 하여튼 몸값 한 주의 가격의 몸값이 이제 많이 낮아지는 거죠. 그걸 액면 분할이라고 하는군요. 액면 분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게 오늘부터 시행이 돼서 오늘 시가가 122달러로 시작을 했습니다. 딱 2,400 몇 달러였거든요. 그래서 122달러로 오늘부터 거래가 시작됐습니다. 그러면 사고 싶은 사람들 좀 늘어나겠어요. 그렇게 그렇죠. 낮아지니까. 딱 그 포인트입니다. 사실 왜 액면 분할을 하는가 그거에 대한 이야기가 있는데 총체적인 가격 가치는 변동이 없는데 일단은 덩치가 작아지니까 아무래도 날렵해지는 거죠, 주식이.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나는 월급을 모아서 매달 아마존 주식을 한 주 살게 이런 사람들이 2,000불 한국 돈으로 한 300만 원쯤이었거든요. 300만 원짜리 매달 한 주 살 수 없잖아요. 근데 이제는 예를 들면 나는 한 달에 돈을 모아서 아마존 한 주씩 살래.
주가가 이제 한 달에 그러면 15만 원만 있으면 되거든요. 그러네요. 122불이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소액주주들이 아마존 투자를 관심을 더 많이 가지겠죠. 그 말인즉슨 거래가 조금 더 활발해지는 거고요. 거래가 활발해진다는 말즉슨 이제 결국에 주가가 오를 수 있는 가능성도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딱 이런 것들이 바로 주주 친화적 정책이라고 하는데 액면 분할도 그런 대표적인 이유입니다. 주주들의 가치, 주주들의 이익을 더 극대화하기 위해서 거래를 활발하게 하고 그리고 이런 걸 통해서 이제 주가가 더 올라갈 수 있다. 주가 재고를 위한 정책이라고 평가를 받습니다. 이런 거는 불법은 아니에요? 그럼요. 이게 이제 회사에서 판단을 하고요. 당연히 절차가 있습니다. 당연히 뭐 하겠다 한다고 그 다음에 하는 건 말이 안 되겠죠. 그러니까 하게 되면은 주주총회를 이렇게 개최합니다. 주주들이 그걸 승인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주주들은 근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나쁠 게 없거든요. 긍정적인 요소가 물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찬성을 했고요. 며칠 전에 했습니다. 5월 30일 날인가 주총에서 통과가 됐고요. 그게 이제 보드진 이사회를 통해서 승인이 최종적으로 나면 이제 시행이 6월 6일부로 된 겁니다. 그러니까 절차가 다 있는 거고요. 그래서 구글 같은 경우에도 7월부터 20대 1 액면 분할을 합니다. 구글도 하는군요. 네, 주가가 비싸거든요. 그러니까 테슬라도 지금 했었고요. 테슬라도 여러 번에 3번 정도 했었고요. 아마존도 그렇게 비싼 거예요? 예, 계속 오르니까 같이 하니까 이게 생각해 보면 정말 많이 오른 거예요. 진짜요. 네. 테슬라도 비싸던데. 네, 그래서 지금 테슬라도 지금 또 해야 된다는 말이 나오죠. 왜냐하면 지금 주가가 $700쯤이거든요. 한 주당 $700니까 이게 한때 $1,300까지 갔었거든요. 저 800에서 봤었는데 그래서 왜 이렇게 비싸 그랬는데.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몸값이 올라가면 또 해야 된다는 이야기 나오는데 어쨌든 아마존은 이걸 6월 6일자부터 시작을 했고요. 그래서 주가가 과연 어디로 갈 것인가를 좀 지켜보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 실적 발표했을 때 굉장히 안 좋았다고 그때 얘기하셨는데 요걸 계기로 해서 좀 반등을 노려볼 수도 있겠네요. 네, 그래서 아마존이 실적 발표 이후로 계속 빠져서 한때 $3,800까지 갔던 주가가 $2,000까지 빠졌습니다. 거의 반토막 났었죠. 아마존이 엄청 큰 기업인데. 근데 그게 이제 최근에 이 액면 분할이 다가오면서 2,000불이었던 주가가 2,400불까지 올랐어요. 꽤 많이 올랐습니다. 한 10% 넘게 훨씬 올랐죠. 그래서 이게 바로 이제 액면 분할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되는 주가였는데 이제부터죠. 이제 오늘부터 시작해서 지금도 주가가 조금 오르고 있습니다. 3%까지 올랐었는데 지금도 약간 상승폭이 줄긴 했는데 오늘 첫날 주가가 역시 조금 올랐거든요. 올랐어요. 예, 올랐는 걸 보면 이거 뭐 하루 가지고는 봐서는 안 될 것 같고 어쨌든 중장기적으로 얼마나 오를 것인가 이게 결국에 아마존의 실적이라든지 이제 기업에 대한 기대 가치들이 얼마나 잘 반영이 될 것인가가 중요할 것 같은데 문제는 지금 주식시장 전반적으로 별로 좋지 않은 상황이다 보니까 과연 이런 상황에서도 아마존이 이제 더 나은 결과를 보여줄 수 있을까는 이제 아마존에게 달렸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긴 하네요. 근데 원래 주식은 조금 이렇게 좀 안 좋을 때 사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중장기적으로 이제 투자를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이 어찌 보면 가장 좋은 주식 투자 타이밍이다라고 워런 버핏 같은 사람은 지금도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건 버핏이고요. 돈이 있고 이제 그렇게 버틸 수 있는 여력이 있는 사람은 지금이 좋은데 저희가 뭐 지금 돈을 묶어놨다가 언제 빼야 될지 모르는데 이게 뭐 버블이나 이런 침체가 뭐 1년 하고 끝난다고만 해도 다행인데 과거를 살펴보면 5년이 간 적도 있고 7년이 간 적도 있거든요. 그럼 그 7년 동안 돈이 묶인다는 거에 일반인들한테는 과연 극복할 수 있을까? 그건 또 다른 문제라. 그러네요. 돈이 있는 분들이야 뭐 그렇죠. 지금이 좋은 바이더 딥 타이밍이다. 그렇게들 얘기하는군요, 실제로. 네, 그럼요. 뭐 그래도 어쨌든 주식 분할로 액면 분할로 인해서 조금 가격대가 조금 축소가 됐으니까 좀 개미 투자자라고 하나요? 그런 분들도 한번 시도해 볼 수 있는 시기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미국 경제 얘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매일경제신문 추동훈 뉴욕 특파원이었습니다.